2장 미루지 말고 오늘을 살아라. 인생이라는 신비. 경이로 가득 차 있지 않다면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없을 것이다.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떠 창가로 다가간다. 그리고 먼동이 터오는 풍경을 바라보면서 과거의 내 모든 생활 습관을 뭉개버리고 새로운 날들로 나를 초대하는 대자연의 신비로운 비밀을 발견한다. 어느 멋진 날, 살다 보면 자신이 게으르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동안 많은 일을 이루었고 새로 시작한 일도 상당히 많음을 깨닫게 된다. 하루하루가 아무 보람도 없이 흘러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지혜나 시, 미덕 같은 것들을 언제 어디서 얻게 되었는지를 생각해보면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것들은 달력에 있는 어느 특정한 날에 터득한 것이 아니다. 헤르메스가 달의 여신과 주사위 놀이를 해서 이긴 덕분에 오시리스가 태어났듯 우리가 모르는 어떤 멋진 날이 달력 어딘가에 끼워져 있다. 무심의 지혜. 어떤 생활 방식이나 행동 양식에도 반대 의견은 있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곳곳에서 부딪히는 반대 의견에도 무심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가장 현실적인 지혜 가운데 하나이다. 쓸데없는 생각으로 자신을 망치지 말고 어디에 있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삶은 철학적인 것도 비평적인 것도 아니다. 오로지 강인한 것이다.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은 자신이 찾아낸 것을 의심하지 않고 즐기는 사람, 세상과 잘 어울려 살아가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다. 세월이 주는 선물. 모든 것은 매 순간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다. 지혜는 어디에나 스며들기 때문이다. 그것은 혈액처럼 우리 몸을 흐르고 고통으로 몸부림치게 하고 슬픈 날과 즐거운 노동의 날들을 번갈아 경험하게 만든다. 그러나 우리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지혜의 참모습을 깨닫는다. 미루지 말고 오늘을 살아라. 요즘 젊은이들은 처음으로 일을 시작해서 실패해도 완전히 낙담한다. 젊은 상인이 사업을 하다 실패하면 주위 사람들은 그의 인생이 끝났다고 말한다. 아주 뛰어난 젊은이가 졸업 후 1년 안에 보스턴이나 뉴욕 같은 대도시에서 직장을 얻지 못하면 그는 물론 친구들도 크게 실망해서 나머지 인생을 불평 속에서 보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러나 뉴햄프셔나 버몬트 같은 시골 출신의 강인한 젊은이는 인생의 온갖 일에 도전한다. 짐을 나르고 농사를 짓고 행상을 하고 학교를 운영하고 설교를 하고 신문을 편집하고 의회에도 진출하고 대지주가 된다. 여러 가지 일을 시도하는 동안 역경이 닥쳐와 벼랑으로 굴러떨어져도 언제나 고양이처럼 사뿐히 착지한다. 이런 젊은이는 도시의 연약한 젊은이 수백 명보다 더 가치 있다. 그는 시대와 나란히 보조를 맞추어 걷고 특별한 능력이 없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신의 인생을 미루지 않고 오늘을 살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단 한 번이 아니라 수백 번의 기회가 있다. 평화로운 삶의 비결.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환상 속에서 산다. 맥없이 떨리는 손 때문에 보람있는 일은 하기 힘든 술주정뱅이처럼 삶은 꿈속에서 벌이는 한바탕 대소동과 같다. 이런 삶에서 마음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현재라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허식과 혼탁한 정치의 소용돌이 한복판에서도 조금의 의심도 없이 자신을 안정시키며 자신의 신조를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 나의 신조는 어떤 일을 하든 뒤로 미루거나 남을 탓하지 않는 것이다. 막연한 희망을 품지 않는 것이다. 어디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항상 정의롭게 행동하는 것이다. 아무리 보잘것없고 추하더라도 지금의 친구와 환경을 우주가 보낸 신비의 전달자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행복이라는 선물은 받을 줄 아는 자의 몫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언제나 변함없는 세상과 아내, 아이들, 어머니, 콩코드와 보스턴, 익숙한 영적인 세계가 나의 곁을 지키고 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낯익은 악마의 모습도 보인다. 그러나 지금 내가 가진 행복을 눈에 보이는 대로 아무 의심 없이 전부 끌어모으면 아주 높게 쌓을 수 있다.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선물은 계산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행복은 삶이라는 큰 길 위에 놓여 있다. 지금을 사는 당당함. 매일 밝은 마음과 위대한 목적을 갖고 일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날의 주인이 된다. 나는 평범한 것을 마음에 품는다. 일상의 평범하고 하찮은 것을 탐구하고 그 발 아래 앉는다. 나에게 오늘을 깨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달라. 그러면 과거와 미래의 세계는 그대가 가져도 좋다. 행복과 지혜. 자연은 한눈 파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얘들아 조용히 밥이나 먹어. 먹을 땐 잡담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은 자연의 탐뜻을 전하는 것이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한눈 팔지 않고 우리 눈앞에 다가온 시간을 채우는 것이 행복이다. 지금 이 순간을 잘 마무리하고 길 위에 내디딘 한 걸음 한 걸음에서 여행의 목적을 발견하고 가능한 한 유익한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다. 가까운 것이 먼 것을 설명한다. 우리는 가까이 있는 것이 먼 것 못지않게 아름답고 경이로움을 깨닫고 놀란다. 가까운 것이 먼 것을 설명한다. 한 방울의 물은 작은 바다이다. 한 명의 사람은 자연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평범한 것들의 가치를 인식하면 지금껏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깨달음을 얻는다. 지금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하는 일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일을 하는 나는 그것이 아무 쓸모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 일을 무사히 끝마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한갓 꿈. 어린 고양이가 자신의 꼬리를 쫓아 맴도는 귀여운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우리가 그 고양이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자신이 꼬리를 쫓는 동안 주변에서 수많은 인간 군상들이 복잡한 인생 드라마를 펼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드라마에는 비극적인 것과 희극적인 것이 마구 뒤섞여 있고 긴 대화와 수많은 등장인물, 엎치락뒤치락 하는 운명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이 한 마리의 고양이와 그의 꼬리에 불과하지만 말이다. 위선은 모든 관계를 망친다. 개개인의 본성은 동시대인들의 성격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나의 옳고 그름은 그들의 옳고 그름도 된다. 나는 내게 맞는 일을 하며 내게 맞지 않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웃과 생각을 맞추어 시대가 나에게 요구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웃들에게 지시하려 든다면 진리에서 벗어나 그들과 거짓된 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이웃이 나보다 수완이 없고 능력도 모자라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거짓이며 그 거짓은 나와 이웃의 관계를 망친다. 이런 식으로 타인을 지배하려는 것은 여러 통치 방식 가운데서도 가장 사악하고 잘못된 것이다. 삶의 두 가지 방식. 지금의 정신적인 유목 생활은 잡다한 사물에 힘을 분산시켜 정신을 파괴한다. 반면에 집을 지키는 지혜는 자기의 땅에서 삶의 모든 요소를 발견하는 절제 혹은 자족의 미덕을 가르친다. 그러나 아무런 새로운 자극도 받지 않으면 집을 지키는 지혜도 단조로움과 태보라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소박하고 진실한 삶. 허영심이 강한 여행자는
왕후나 귀족, 기부인에게 들은 말이나 행동을 들먹이며 자신의 삶을 그럴듯하게 포장한다. 야심에 찬 속물은 자신의 수저나 브로치, 반지 등을 자랑하고 화려한 명함이나 자신에게 쏟아진 찬사를 잘 간직해 둔다. 좀 더 교양 있는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흥미있고 시적인 일들을 강조한다. 로마에 갔던 일이나 그가 만난 천재, 그가 아는 명망가, 어제 본 멋진 풍경, 산에서 한 생각들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삶에 낭만적인 색조를 덧칠한다. 그러나 신을 예찬하는 사람은 소박하고 진실하다. 전혀 허풍스럽지 않으며 좋은 친구도 갖고 있지 않고 기사도 정신도 없고 모험적인 사건도 없고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바라지도 않는다. 다만 지금 이 순간 속에 평범한 일상에 진실한 경험들 속에 머문다. 현재의 순간과 평범하고 사소한 일들이 그의 생각에 스며들어 빛의 바다마저 흡수하기 때문이다. 진리의 독점권은 없다. 마음은 하나이다. 그러므로 진리 자체를 위해 진리를 사랑하는 가장 고차원적인 사람들은 진리의 소유권 따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들은 어디서든 진리를 감사하게 받아들이며 진리에 인간이 지어낸 이름을 붙이거나 도장을 찍지 않는다. 진리는 오래전부터 아득한 옛날부터 자신들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사상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에게도 지혜에 대한 독점권은 없다. 이들은 어느 한쪽에만 치중한 탓에 올바르게 생각할 힘을 상실해 버리기 쉽다. 정말로 중요한 생각을 들려주는 사람들은 오히려 별로 예리하지도 심오하지도 않은 이들이다. 우리가 오랜 세월을 갈구하고 구해왔지만 찾지 못한 것을 이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가르쳐준다. 관계의 빛이 우리를 살아있게 한다. 인간이 모든 존재의 중심에 서면 한 줄기 관계의 빛이 다른 모든 존재들에게 인간에게로 쏟아진다. 이런 다른 존재들이 없으면 인간을 이해하는 일은 어려워지고 인간이 없으면 다른 존재들도 이해할 수 없다. 개미의 본능도 단순히 개미의 본능으로만 생각하면 별로 중요할 게 없다. 하지만 한 줄기 관계의 빛이 개미에게서 인간에게로 확장되는 순간 인간은 이 작은 일꾼을 위험의 경고자로 받아들인다. 몸집은 작지만 위대한 심장을 가진 존재로 인식한다. 그리고 개미의 모든 습성을 숭고한 것으로 여기게 된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진정으로 그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대에게 이끌린다. 그대는 지금 친구를 찾아 헤매고 다닌다. 그러나 발은 부지런히 움직이되 정신까지 그럴 필요는 없다. 친구를 찾지 못해도 그것이 최선이라고 받아들이면 된다. 그대 안의 힘은 그의 안에도 있다. 그러므로 둘이 만나는 것이 최선이라면 그 힘이 둘을 만나게 할 것이다. 그대는 지금 그대의 재능과 취향이 이끄는 대로 인간에 대한 사랑과 명예에 대한 갈망으로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그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자. 그래도 그런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아직 그대가 그 일을 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대가 준비가 되면 그 일은 자연스럽게 그대에게 다가올 것이다. 일상이 예언이 될 때, 별 생각 없이 지나쳐버린 암시나 흘려들은 말은 일상의 사소한 일들을 통해 현실로 다가온다. 함께 차를 타고 숲속을 지나던 어느 부인이 이런 말을 했다. 숲이 언제나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그네들이 지나갈 때까지 숲에 사는 요정들이 일손을 멈추고 지켜보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생각은 오래전에 쓰여진 시 속에서도 찾을 수 있다. 사람들의 발소리가 가까워지면 요정들이 춤을 멈춰버린다는 내용의 시다. 한밤중에 달이 구름을 뚫고 솟아오르는 광경을 보는 사람은 마치 대천사처럼 빛과 세계가 창조되는 현장에 있는 것과 같다.
모두의 권리. 나는 속죄가 아니라 살기를 원한다. 나의 삶은 구경거리가 아니라 삶 자체를 위한 것이다. 나는 나의 삶이 화려하고 불안정하기보다는 중압감이 덜하기를, 그만큼 거짓 없고 평화롭기를 갈망한다. 건전하고 유쾌하기를, 음식을 조절하거나 의사의 신세를 질 필요가 없기를 갈망한다. 나는 그대가 인간이라는 근본적 증거를 요구한다. 사람이 아닌 행위를 증거로 삼는 것에는 반대한다. 훌륭하다고 인정받는 행위를 하든 말든 내게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나의 고유한 권리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삶의 초점거리. 성격이 지나치게 볼록하거나 오목한 렌즈 같아서 삶의 현실적인 지평에서 적절한 초점거리를 찾아내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이런 사람에게는 천부적인 재능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 사람을 아는 법, 그가 읽은 책과 사귀는 친구, 칭찬하는 대상, 옷차림과 취미, 그의 말과 걸음걸이, 눈의 움직임, 방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